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소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알베 차병입니다. 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남 할배. 이게 네. 되게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유명하시니까 강남 할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원래 이 돌팔이입니다. 민간 치료사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금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준영 원장이 좀 특이한 원장이다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어떤 분인지 모르시죠? 우리 김준영 원장은 외과 의사인데 그 수술을 권하지 않는 외과 의사라고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참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들이나 할 얘기를 양의사가 하니까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준영 원장한테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왔습니다. 김준영 원장님, 네. 왜 수술을 권하지 않죠? 제가 수술을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했죠. 네, 네.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한계에 좀 부딪혔어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재발을 하고, 사실 수술뿐만 아니라 뭐 알려져 있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무언가 자꾸 재발을 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이 외과 의사는 한순간에 환자를 정상 사람으로, 왜냐하면 암을 다 없애버리니까요. 정상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데 이게 자꾸 재발을 하니까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다시 하게 됐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수술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영양이라는 게 뭔가, 이게 환자분들은 맨날 뭐 먹으면 돼요? 이거 좋아요? 뭐 버섯이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그걸 이제 좀 대답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이 또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마음이 심란하면 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도 공부를 했다가 또 이제 좀 해보니까 이게 우리 몸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혈액순환은 내가 시키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돼야지 되는데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척추와 관련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술도 물론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지만 수술보다 더 중요하고 이게 근본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영양, 마음, 구조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먼저 치료를 하고, 수술 전이든 후든 후에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재발을 또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수술이 지금은 조금 뒷전이 돼 있고 수술보다도 먼저 근간을 먼저 만들자, 근본을 좀 치료를 하자, 이렇게 모토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한테 가장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유방암으로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왜냐면 그렇죠.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유방이 없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유방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보통 의사들이 가면은 유방암 걸리는 건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스트레스 줘서 안 걸린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마누라 암 걸리게 한 것 같다는 여기로 우명을 써서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그러는 거야. 유방암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스트레스 준다는 거야. 저도 남편 야단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사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두 번째,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유방암을 외과 의사들은 그냥 도려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가슴이 저기인데, 우리 마누라 가슴이 하나가 날아가 버리니까 좀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도려내고 좀 수술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외과 의사 중에 안 도려내는 의사가 없잖아요. 다 도려내잖아요. 근데 우리 김 원장이 유방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방 전문의가 수술을 될 수 있으면 안 권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방암 오진율도 좀 있죠. 이게 오진율은 뭐든지 다, 모든 병에서 다 있는데요. 유방암은 특히나 이게 뭐 크면은 오진이 없어요. 작은 것 때문에 항상 오진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미세석회,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진율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연기 유방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 유방암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고 어떻게 보면 암이 아니고, 일단 수술은 해서 보고 수술했더니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나한테 또 의사들이, 양의사들이 하는 게,
이 와이프를 사랑 안 해줘서 유방암 걸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가슴을 많이 좀 만져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초기에 그 이 코 같은 게 잡혀서 그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당신 마누라 사랑 안 해준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게 좀 뭐 이게 풍문처럼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방은 너무 사용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자궁은 너무 사용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스님 같은 분들, 수녀님 같은 분들은 사실 이제 자궁암이나 뭐 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고요. 대신 이제 유방에 생기는 문제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들이 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많이 주물러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진단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여보 여기가 좀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좀 만졌더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이제 그 원래 안 만져보셨습니까? 아니 가슴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게 원래 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암하고 삭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본인 몸을 잘 아니까 내가 맨날 주물러 쓰면 느낌이 다를 텐데 그렇죠. 이제 본인은 매일 만지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나는 만져도 뭐 이상한 걸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사실 의외로 가슴을 잘 안 만지시게 돼요. 네. 물론 뭐 샤워하고 이럴 때 다 꼼꼼하게 뭐 구석구석 다 만져볼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잘 안 만져보고 사실 남편도 잘 안 만져보고 뭐 그냥 씻어낼 때 그냥 조금 이렇게 빨리 하고 샤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만져도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인지 아닌지 뭔가 좀 만져지는 것 같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검사하면 큰일인데 검사를 안 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남편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주 만진다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게 뭐 주로 사랑스러우면 많이 만지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혹이 있나,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지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성관계 전에 애무를 하면서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사실 주의 집중을 가슴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만져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놓치지 않게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평상시에 뭐 혹이 만져지든 안 만져지든 남자가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남자 손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수족냉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사실 가슴도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귀끝, 코끝처럼 차가우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면 그 자체로 이미 이제 혈관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더 촉진을 하는 거죠. 근데 가슴을 콱콱 이렇게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치. 부드럽게 만지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로마 마사지 하러 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림프 마사지라고 하죠. 그런 마사지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줘야겠다. 그렇죠. 내가 사랑 안 해줘서.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가니까 야단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야단을 하고 스트레스 줘서 야단한다. 애무를 안 해줘서 암에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온갖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자들이 그 가슴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마스코트라게 하면 뭐하지만 지금 그 자기의 몸매를 관리하는데 그게 외과 의사가 그냥 딱 그 암에 의심이 간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어느 게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오진을 해서 가슴이 절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김준현 원장이 수술을 될 수 있으면 권하지 않는 의사라고 해서 저는 진짜로 요새 주변에 그 이제 유방에 좀 뭐가 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김준현 원장 찾아가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왜냐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술에 돈 버는데 돈하고 상관이 없는 양반이야. 왜냐면 수술 안 해도 될 수 있게 수술을 안 권한다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된 닥터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든지 그 독일 같은 데 가면 이제 외과 의사들 보면 막 다리 잘린 사람, 팔 잘린 사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잘라버리고 도려내는 게 외과 의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 주변인들한테 전하고 또 제가 우리 김준현 원장 만나게 된 것도 좀 독특한 의사다. 좀 왜냐면 평범하지 않은 의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준현 원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존경스럽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은 원장의 그 있는 외과, 마음 편한 유외과. 이 이름도 제목 좋아. 마음이 편한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외과. 이 가슴 유찬지 너 윤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위한다는 뜻에서 참 이름도 좋고 또 우리 김정은 원장이 또 이렇게 환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가 의술은 인술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진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유방 전문 클리닉으로 저는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예, 많이 모르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또 저희 이제 유방 클리닉에 딱 와서, 사람들이 좀 놀라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도대체 정형외과인지, 맞아요. 유방외과인지,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이제 진료 구성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몸 근본 자체가 생기는 게 영양, 이건 이제 진료실에서 뭐 드세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드세요, 네. 뭐 하지 마시고 이걸 드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건 진료실이 이제 구성이 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둘이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걸 네.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구조를 이렇게 고치는 거는 이게 진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필요하면 도수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주사 치료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딱 들어왔는데 유방 클리닉인데 저기는 정형외과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섞여 근데 있어요. 원래 그 유방 전문 하기 전에는 담, 치장 뭐 이런 쪽이 전문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간담체 수술을 하다가 간담체 수술 환자들 제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이제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재발률? 그렇죠. 재발률도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남은 여생이 굉장히 짧은. 원래 근데 거기는 짧은 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네. 치장이나 담에 그런 쪽은 원래 어떤 병이 생기면 고치기가 어려운 데 그걸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외과에서 가장 큰 수술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외과계에 하는 수술로 따져도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뭐, 물론 심장 수술도 크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간을 잘라내고 췌장 수술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건데, 그 큰 수술을 해서 이분들의 생존 여명을 이제 늘려봐야 되겠다. 이제 기술을, 이렇게 의술을 펼쳐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 교만인가요? 오만인가? 그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완전 자만심, 뭐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접 그 환자분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과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약한 힘이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유방으로 바꿔서는 좀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효과를 많이 봤죠. 왜냐면 이게 유방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표준 항암 치료 주사 약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계가 점점 컴퓨터도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점점 좋아지니까 방사선 치료 효과도 부작용이 없고 좋아지고, 그리고 표적 치료, 요즘에 뭐 면역 항암 주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혼자 힘쓰지 않아도 여러 그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근데 보면 암 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빅5에 다 가잖아요. 건강보험이 잘 돼서 뭐 원자력병원이나 뭐 강남 세브란스나 또 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이렇게 빅5로 거의 다 가는데 그 개인 병원에 가서 뭐 유방암을 고친다 그러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대 흐름에 좀 안 맞다고 생각도 들 텐데. 그렇죠.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이제 유방 전문 클리닉 병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들은 이제 어떤 경우의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제가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유방암이 있는데 깨끗하게 싹 다 없애버린다. 수술도 안 하고 다 없애버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작용만 좀 없어도 내가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치료를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만 잘 끝내도 그것만으로
성적이 굉장히 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생존율, 5년 생존율이요.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까지가 되고요. 근데 3기가 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뭐 벌써 뭐 50% 정도 이하로 떨어지고요. 4기가 됐다. 그러면 20% 정도밖에 되지 그럼 뭐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2기로 시작이 네. 돼서 네. 5년이 지나서 이제는 3기가 됐고 네. 또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기가 되면서 이제는 결국 딱 발병하고 1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이제 유방암 걸려서 이제 치료하고 나서 5년만 재발 안 하면 낫는다. 그렇죠. 라는 그 잘못된 상식. 끝이다. 그죠? 예. 네. 그게 보통 다 만연해 있어요. 일반인들도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경우에 5년 동안 이제 발병을 안 하니까 낫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식이요법 같은 걸 좀 나태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걸려갖고 이제 아산병원을 갔더니 그 잘못된 상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거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 원장님이 볼 때는 그러면 그 이 재발률을 낮게 하려면 네.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요.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모여서 암이라는 게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년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치료도 네. 했지만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해오던 대로 해야 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다시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경험이 있었던 몸은 더 쉽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죠. 5년 지나고 이제 식이요법 이런 거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5년 사이에 내가 과거의 나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어야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내가 진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다 하면 안 돼. 아, 근데요. 그 정기 검진을 받았거든요. 5년 네. 맨날 전정 받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차에도 멀쩡하다 이상 없다 했는데 6년 차에 가서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매년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 하더니 갑자기 6년 차에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니까 이런 경우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 하나가 발견이 되려면 이론적으로는요, 1mm 정도가 되면 발견이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크기가 커지는 게 1cm가 된다. 그러면 한 2, 3년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2cm가 된다. 그러면 1, 2년이면 그만큼 이제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벌써 내가 발견을 하려는 게 보통 1cm, 2cm 사이 제일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한 8년에서 9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려져 있는 거는 실험실에서 암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이게 막 번져가지고 1cm 정도의 부피가 됐을 때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라는 걸 계산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체에서는 그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아,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1차 수술할 때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를 다 하려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뭐 한 개라도 있을까?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그 유방 주변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다 도려내버리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암세포가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겼고 내 면역세포 그걸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도 똑같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암 치료할 때는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겠죠? 방사선 치료할 때는 유방 근처에 있는 암세포가 거의 다 없어졌겠지만 보통 그거 다 끝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후부터는 검진만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1mm에서부터 발견이 된다고 하지 거의 그렇지 않고요. 5mm는 돼야지 겨우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전신에 암이 어디에 퍼져 있는가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PET-CT라는 게 있거든요. PET-CT조차도 1cm 정도가 돼야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게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다가
뭔가 사건이 뻥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 2, 3년 전에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하고 뭐 안 좋았다든가 치대에 또 이제 또 남편 잘못이구만 또. 이제 뭐 돈 문제가 이제 걸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누라 내가 죽인 거야. 대부분이 그렇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는 보면은 이제 집사람 진료를 받다 보면은 이제 가족 병력을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 어머니가 뭐 유방암을 걸린 적인 가족 병력 중에서 그렇죠. 또 뭐 형제가 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딸이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혹시 걸릴까 굉장히 그 마음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 병력이 유전자인가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고난 뭔가는 있겠죠. 그 집안 내력상 타고난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보다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유전자의 문제는 있긴 있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괜찮게 지낼 수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방 환자를 이제 이게 진료를 할 때는 항상 80%가 호르몬하고 관련돼요. 20%는 척추 측만과 관련이 돼요. 이거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고, 혈액순환의 문제는 1.5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골반이 틀어지는 게 더 악화를 많이 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0% 호르몬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건 장 문제랑 관련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에서부터 좀 벗어나 보겠다. 좀 이제 그걸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을 막거나 엄마가 그랬으니까 내가 좀 안 걸릴 확률로 좀 지내보겠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가 장을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은 어떤 거예요?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거는 이제 뭐 하늘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 딸이 이제 엄마의 어떤 유전적을 해서 그 이제 가족 병력을 항상 가면은 병원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가족 병력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 젊은 딸에게 그러니까 좀 이게 건강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말대로 이제 음식을 좀 잘해야 되고 또 이제 습관도 좀 중요하고 또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되겠구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저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 스트레스 저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내 몸에 물이 얼마나 충분하게 차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저항력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죠. 또 얼음도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뭐, 파도는 좀 치지만 늘 바다고, 얼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 그 염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염도 때문에 물이 모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간을 좀 가지고 있고,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이제 되는데, 그럼 물을 내가 그냥 물통 차고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근육에 대부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근육을 많이 키워놓는 거. 그러니까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걸 과격하게 운동한다고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계속 혈액순환을 꾸준하게 시키면서 장에서 좋은 영양분들 섭취를 충분히 하고 내가 간을 통해서 장으로 버려낸 쓰레기가 재흡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평소에 이제 물을 자주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자주 먹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내가 간이 좀 되어 있어야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마셨는데 다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이 이게 물을 그냥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일단 나도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 유해과가 앞에가 마음 편한 유해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이 정신학과도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외과에서는 순전히 이제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이제 하다가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하학만 하다가 형이 사학을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마음이라는 것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무조건 뭐 내려놔라부터 시작해서 뭐 늘 웃으면 뭐 이게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 집착을 버려라. 그런 막연한 거에서 실제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다룰 수 있는 그 이제 NLP라고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좀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몸 안에 있죠. 마음은 몸 안에 있거든요. 밖에 있지 않고. 근데 대부분 밖에서 찾아요. 너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 내가 이게 버려서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마음이 고스란히 내 몸 안에서 안전하게 이게 편안하게 있으려면 일단 내 몸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지 건전한 정신에 뭐 건강한 몸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먼저 몸을 좀 챙겨야 된다. 몸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우리 집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인자해졌어요. 엄마가 되게 편한. 그러면 유학과는 외과가 아니고 정신과 아니야? 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죠. 그래서 마음 편한 유해과로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이제 찾아보지 않습니까? 막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마음 편한 정신과, 뭐 마음 편한 뭐 상담소.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니까 꼭 정신과 같잖아. 마음 편한이라고 쓰니까. 네. 그래서 되게 유방을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선뜻 이렇게 오시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고집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몸이라는 것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제가 유방을 같이 하시는 그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약간 좀 쟤 뭐 하는 애야? 뭐 이렇게 이제 또 그 외과 의사니까 또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이 길을 좀 이렇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런 분이 잘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계속 가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보다 여기가 훨씬 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뭐 치료가 좀 잘 돼서 진짜 고맙다. 뭐 다른 데 유방만 보다가 다른 거 불편할 때는 뭐 정형외과도 갔다 산부인과도 갔다 오만 병원 병원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여기 와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한 번에 진료를 보니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련하게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나. 아니, 저도 처음에 그 수술하지 않는 외과 의사라고 그래서 약간 좀 또라이가 아닌가. 그런데 좀 똘끼가 있는 의사죠. 그래서 사실 그 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약이나 처방하고 뭐 마음을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다고 정신과 진료 의사도 아닌데 그 수가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돈 안 되는 병원을 하시는데 그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 분 진료를 보는데 제가 최소한 30분 정도. 야, 진짜 엄청나게 준다. 이 분의 인생 히스토리가 거의 정신병원 수준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눈총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앉아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성분들이 김 원장이 잘생겨서 계속 개기면서 듣는 거 아니? 그건 아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또 다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시라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사실은 항상 저도 이제 유방암 걸린 지 앞서 병원에 가면은 항상 그 유방암의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 준다 그러는데 뭐 남편만 스트레스 주겠어? 자식도 스트레스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부모가 스트레스 줄 수도 있고. 근데 꼭 같이 사는 남편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그랬는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의 책임이 좀 있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마음 편한 유해과 제가 제일 주변인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병원인데, 왜냐면 일단은 이제 수술을 먼저 권하지 않고 일단은 이런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추천하면서도 좀 뭐 부담이 안 가요. 왜냐면 보통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거 하면 무조건 그냥 인공 관절을 심으라고 하는 경우가, 왜냐면 제가 또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준호 원장은 좀 독특한 의사다.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게 우리가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술을 인술로 펼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김 원장이 초청해 주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여러모로 저도 오늘 또 좀 배운 것 같고. 아유, 좋은 말씀 많이 아유, 저야 감사합니다. 뭐 우리 김 원장이 진짜로 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 이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또 유방의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제가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뭐 컴플레인 나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참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마음 편한 유해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무튼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셔야지. 마지막 인사 안 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대담을 좀 해봤습니다. 뭐 또 다른 초청하셔가지고 초청해서 좋은 말씀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는 분들 같이 모셔서 이렇게 뭐 명사의 초대 뭐 이래서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러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뭐 제자랑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또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